자유민주주의에서 독식하는 자들. 지금 대한민국의 독식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인권 보장을 기반으로 지식이나 권력, 재력에서 독식하는 형태의 사회체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검사, 판사, 박사, 장군, 변호사, 의사와 같은 직업군과 인류대학, 최근에 경찰대학과 특수대학 출신 등이 정계와 국가의 요직을 거의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의 힘은 재계는 물론 국가의 거의 모든 곳에 뻗어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들의 우수한 능력은 사회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능력으로 인해 많이 권력과 명예를 누리면서도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탐욕을 부리며 모든 것을 개걸스럽게 독차지하려 한다. 그 결과 사회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외된 사람들의 박탈감은 점점 커지며 계층 분리가 고착화되고 있다. 지금 독식 민주주의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라고 하는 당은 스스로를 봉건시대의 양반으로 착각하는 듯하다. 마치 세습 형태의 권력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기득권층끼리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국민이 맡긴 일은 하지 않는다. 몸을 사리며 웰빙을 누리고 영원히 대를 이어 자기들끼리 국회를 독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들은 헌법이나 정당법, 선거법, 국회법 등 기타의 법을 통해 서민들의 정치 진입의 장벽을 높여 기존의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의원 내각제 같은 체제를 원하고 있다. 반면 사회주의 경향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지지자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 몸을 던지며 때로는 깡패처럼 싸워서라도 지지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그들의 목적에 지지자들을 동참시키고 함께 움직인다. 그 결과 여기에 참여하는 엘리트층 국민들조차 그들의 과오를 따지지 않고 지지를 멈추지 않는 실정이다. 이들의 전략과 전술에 의해 진실을 보지 못한 국민들, 그리고 보수의 속물적인 탐욕에 환멸을 느낀 국민들의 정치 불참은 결국 이들에게 정권 찬탈의 기회를 주게 되었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한 보수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을 발굴하기보다는 자기 패거리의 보호막이 되고 간판이 되는 사람들을 공천한다. 검사, 판사, 장성, 교수, 박사 또는 지방의 돈 많은 가문 출신이거나 적어도 인류대학 정도는 되어야 자기들 당이라는 그룹에 들어올 자격을 부여한다. 이들은 자기들끼리 독식하는 형태를 인재 영입이라는 핑계로 포장한다. 그래서 판검사나 인류대학 출신으로 권력에 아부하고 줄을 대며 권모술수와 말재주에 능한 사람을 인재라고 부른다. 정작 정치가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정직함과 공정함을 지닌 품격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게 가려지고 싸구려 취급을 받는다. 그들이 원하는 독식 구조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자기 패거리를 국민 위에 항상 군림하는 귀족층으로 만들어 영원히 권력 속에서 살려고 한다. 요즘 30, 40대 이후의 세대는 대부분 대학을 졸업했고 정보에도 밝다. 이런 구조를 국민들은 금방 눈치챈다. 그들의 눈에 판검사의 예만 보더라도 검사 시절 권력을 누리고 검사에서 나와 국회의원이 되어 좋은 것은 다 차지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마치 입에 구정물을 흘리며 다른 먹이를 찾는 개걸스러운 돼지의 모습처럼 보일 것이다. 정치는 지성을 갖추고 정직하고 공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검사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직업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평생 권력을 누리려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참으로 가관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 지금 이 나라는 온통 탐욕의 노예가 된 그들 패거리의 판으로 만들어져 놀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이들은 어느 정도 상위 직급에서 퇴진하면 정계 진출이 차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라는 명망 높은 고유의 직책에 충실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좋은 인류대학을 나온 30, 40대가 재벌 회사에 취직해 풍족하게 누리다가 기업이 어려워지면 국가 경제를 운운하며 정부와 결탁한다. 세금으로 기업의 손실을 메우면서도 풍족한 월급은 한 푼도 깎지 않는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일반 서민들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적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한다. 늘 부족한 월급으로 살아가다가 국가 지원 한 번 없이 회사가 망하면 그날로 실업자가 된다. 독식 민주주의에서 자유경쟁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만이 세상을 결정하고 소유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그래서 경쟁에서 패한 사람들을 무능력자라고 부르며 세상의 일에서 도태된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독식한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하며 그 결정에 따라 일하고 살기를 요구한다.
그들은 독식한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승자들과 연계해 귀족 세력을 형성하려 한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과 세상을 지배하려 한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학식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지 양질의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여기에 인공지능 AI까지 더해지면 이를 활용하는 사람이 최고의 실력자가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자격증 유무로 직업이 구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었다. 숫자적으로 우세한 노동자들은 노조를 형성해 일자리를 보호한다. 그런데 직종에 따라 업무가 많이 겹친다. 장교와 우수한 병사, 의사와 간호사, 검찰과 경찰, 변호사를 비롯한 각종 자격자들과 그들의 사무장들. 숙련된 고참이라면 자격증의 유무보다도 단 몇 달간의 교육만으로도 맡고 있는 업무를 대등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가능하다. 지식이나 명예와 돈은 많은 사람과 나눌 때 그 가치가 높아지고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가 직원에게 많은 급여를 주면 부유해진 직원이 그 돈으로 자동차를 사게 된다. 그러면 돈은 다시 회사로 돌아온다. 그러나 부가 편중되어 자동차 회사만 부유해지고 직원이 가난해지면 자동차를 살 사람이 없다. 재고가 쌓이고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결국 직원도 어려워지고 결국 함께 멸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대공황 때 증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후대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선조들의 관례대로 재산과 권력을 위해 살아가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삶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관례에서 벗어나 왜 우리가 서로 양보 없이 차지하고 지배하려 했는지 생각해 볼 것인가? 그리고 탐욕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알고자 한다면 그 답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다.